안녕하세요. 코치원 플러스 파인만 원장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은 어, 음, 다양한 치료 분야가 있습니다. 그 치료 분야 중에서 뭐 크게 이제 큰 센터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특히 이제 인지와 정서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 또한 이제 뭐 특별 그런 체육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인지 쪽은 아무래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적은 만큼 또 중요하기도 한 분야가 이제 인지치료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전체 치료사들 비율에서도 인지치료사의 비율이 작다는 거는 분명히 희소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치료 분야에 비해서 훨씬 인지치료 분야가 준비 과정도 길고, 또 배워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치료 영역 안에서 다뤄야 되는 영역들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지능 낮은 아이들 대상으로 학습을 시킨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아마 가장 고통스러운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못 모르고 좀 그냥 학습에 관련된 거라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상당히 많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0년 넘게 이 분야에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다른 치료를 하다가 이 FI로 넘어오고 인지치료 쪽으로 넘어오시는 선생님들에게 항상 하는 말은, 이게 정말 공부할 생각이 아니면, 정말 공부를 좋아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는 게 좋다.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한 걸 너무나 많이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대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놀이니 미술이니 뭐 또 뭐 감통이니 이렇게 그런 치료들로 시작했다가 30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몸도 지치고 정신도 지쳐서 이제 좀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언어 치료는 아무래도 이제 말을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너무나 힘들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학습을 좀 이끌어가는 게 더 쉽지 않을까 하고 인지치료로 많이 넘어와요. 근데 현실은 가면 갈수록 인지치료는 어려워져요. 왜냐? 상당히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요구하는 기능들은 더 많아지고 있는데 비해서 찾아오는 장애아동들의 대다수는 상당히 인지 기능들이 상당히 조각내 있어서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연결해서 갈 것이냐 하는 게 막상 이렇게 마주했을 때, 아이들 각자를 마주했을 때 상당히 큰 파도처럼 다가온다. 그러니까 순간 이제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30대 초반에서 내가 언어 치료를 하건 다른 치료를 하다가 이게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고 못 따라오니 인지 쪽을 좀 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 해서 넘어와요. 지금 아마 언어 치료사들이 상당히 FI로 많이 넘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언어 쪽에 포커스만 두고 언어 발달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가 내 전반적인 기능으로 능력을 키우려고 하니 언어 치료사들도 아무리 언어 치료에서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인지를 다루는 순간에는 초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초보와 똑같은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참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다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냥 내 입맛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언어 치료 하시는 분들이 FI를 하면서도 상당히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좋은 도구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인지 기능을 다 짚어가자니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까지 하나의 그런 언어 발달에만 포커스된 자신의 그런 치료 습관이 전반적으로 다루려 그러면 항상 미흡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언어 치료에서는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다시 인지로 들어왔을 때에는 초보 딱지를 뗄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딜레마가 생기겠죠. 부모님들이 바라봤을 때 언어 치료도 하니 인지 치료도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더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어찌됐든 부모님들은 하나를 잘하고 또 하나를 배우면 당연히 두 개를 잘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이 치료 분야 자체가 그렇게 단기간에 어느 한 분야를 마스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부모님들이 치료사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것이고, 결국은 치료사들이
이 새로운 인지 영역에 왔을 때 좀 안착을 하는데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내가 이제 다른 분야에 있다가 인지치료로 넘어온다. 정말 전에 했던 그런 것들, 나에게 익숙해지고 편해졌던 것들을 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들이 이제 뇌에 관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뇌에 관한 책들을 정말 많이 사서 읽어봐야 돼요. 인지치료로 들어왔다 그러면 한 5년 동안은 돈을 모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너무나 등한시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뇌에 관해서 배우려면 뭐 대학 전공서적에서 쓰는 인지심리학 책도 읽어야 되지만 최근에 나오는 뇌에 관한 책들은 정말 다 사서 읽어봐야 돼요. 그만큼 돈과 시간을 뇌에 집중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 읽어봐야 됩니다. 찾아서 읽어보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직접 책을 통해서 읽지 않고 편안하게 어딘가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나는 들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착각이고요. 거의 5년 동안은 내가 몰랐던 뇌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알아간다. 과연 인간의 뇌는 어떻게 진화되고 있느냐, 어떤 기능들이 숨겨져 있다가 밝혀지는지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읽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못하겠다 그러면 인지치료를 안 하셔야 돼요. 많은 지금 치료사들이 치료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FI를 한다 그러고 인지치료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상당히 아주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생각이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아이의 지능을 나아지게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정말 최근에 나오는 책들을 다 하나하나 사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 찾아가면서 읽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FI에서는 경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책들을 사서 읽어보는 이유는 아이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히 뭐 치료 관련 책들에서 분류해 놓은 그런 특징들로 파악하기에는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복잡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에 대해서 계속 더 많은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최근에 출간된 책들을 통해서 읽어봐야 된다라는 게 만약에 다른 분야에서 인지치료 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 FI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항상 어딜 가든 책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책을 잘 못 봐요. 뭐 눈이 나빠서요. 저는 뭐 책만 보면 울렁증이 생겨요. 그러면 FI 못 하십니다.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지금 내가 뭐 석사, 박사에서 배운 게 어딘데 FI에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니까 더 많은 책들을 읽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영어로 된 책을 못 읽으면 한글로 번역된 책이라도 그렇게 사서 읽고 해야지 아마 FI를 좀 할 수 있다. 인지치료도 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추구하고 인정하는 기준은 어쨌든 그렇게 책을 읽고 그런 지식이 담겨져 있고 정리가 돼 있는 사람들은 더 고차원적인 중재를 가르쳐줘도 이해가 빨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그런 사고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계속 자기 스스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막연한 인간에 대한 그런 지식들, 경험만 가지고 아이를 대할 수 없다. 계속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고 이 중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 위치가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아주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엄성, 존중하는 마음, 그럼 인간으로서 과연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계속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뭐 치료사들이 장애 아동들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단지 능력만으로 그렇게 아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중재는 더 그렇겠죠. 결국은 FI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그런 중재에서 의도성과 상호성이 일어나려면 이러한 의도성과 상호성의 중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과연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중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의 포지셔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실내 공간 안에서 이렇게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아이들만 상대하다 보면 당연히 내 생각도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나가서 사람을 구경하고 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 또한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자꾸 사람들을 구경하고 또 사람들을 관찰하고 또 사람들이 무엇을 이렇게 사고 무엇을 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만큼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연 그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자신의 능력보다 더 낮고 또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일정한 그런 시간에 정기적으로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무래도 내 사고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더 아이들보다 더 나아져야지만이, 그리고 나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어야지만이 중재 효과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 개발에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어쨌든 겉으로 보여지는 외면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변화, 내적인 그런 정신세계가 좀 충만해지도록 좀 여유를 갖도록 그런 자신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자기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다른 분야에서 인지치료나 FI로 넘어오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다른 치료에서 가져왔던 그런 백그라운드는 좋은 바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FI를 잘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인지치료를 잘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자꾸 이제 다른 분야에 넘어오면서 내가 센터장인데 뭐 FI를 배우니까 내가 더 잘하지 않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존 치료 비용보다 나는 더 비싸게 받아야 돼. 이제 갓 FI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갑자기 실력도 뭐 별다를 거 없는데 나는 FI를 배웠으니까 그동안에 경력보다 업그레이드 됐어. 그러니 나는 6만원 받던 거 7만원 받겠다. 7만원 받던 거 8만원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따끔하게 말을 했지만 여전히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막 시작하고 FI를 배웠다. 근데 내가 봤더니 이게 너무나 상당히 레벨이 많고 내가 단계별로 올라가야 될 게 많다. 그럼 욕심 부리지 마세요. 천천히 배워야 되고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나 하고 싶어서 외국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빚내가면서 제가 주위에 많은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정말 몇 년 동안은 뭐 돈 한 푼 못 벌고 계속 배우러 다니면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뭐라도 배워보겠다는 마음으로 배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데 모든 걸 제쳐놓고 다 그만두고 그냥 FI만 배우겠다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어쨌든 직업을 가지면서 조금씩 변화를 추구하겠지만 확실히 내가 FI 쪽으로 넘어올 생각이라면 기존에 해왔던 것들에서 서서히 손을 떼고 철저하게 자신의 내구조를 중재자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사들이 기존에 지금까지 받아왔던 수많은 자격증 교육에서 기교적인 것들을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수들이. 그러다 보니 당연히 FI도 기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FI는 기교로 접근하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전에 배웠던 사람들 중에도 현재 트레이너가 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보다도 한참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20년 전에 배웠음에도 그거는 기교로 접근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결과고요. FI는 기교가 아니라 기본이 있어야 돼요. 그 중재자의 기본을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배우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상당히 아주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잘 지켜지지가 않는다. 근데 점점점 치료사들은 FI로 넘어오게 돼 있고요. 아마 다른 치료에서 빨리빨리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FI가 인원수가 많아지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경쟁력은 훨씬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서 또 우위를 점하고 독점적인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싶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에 관한 책들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좀 인간에 대해서 좀 깊이 탐구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제 나름의 경력이 있으면 센터를 차리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센터를 차리는 과정에서 많은 치료사들이 하는 실수 중에 뭐냐면 기존에 있던 센터에서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원장과의 관계를 잘못하고 나오고, 또한 기존에 했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러한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FI를 할 수 없고 인지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치료사들이 뭔가 어떤 그러한 남은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라는 열등감에 빠져서 상당히 마지막에 큰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걸 봤어요. 그렇게 해서는 밖에 나와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센터를 하고 원장으로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핸디캡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일하는 과정에서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놀이를 하다가 이제 인지로 넘어오겠다 그랬을 때에는 철저하게 그것을 잘 끊어야 돼요. 잘 관계를 마무리 짓고 정말 한 곳에 왔을 때 온전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30대 중반을 넘어간 치료사들에게는 아마 센터를 빨리 오픈해야 된다라는 불안감이 더 클 거고요. 이제 30대 초반에 있는 치료사들은 경력을 쌓는 것, 그럼 결국은 경력이라는 게 나를 찾아오는 부모들이 많고 케이스가 많아지는 것이 아닐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전문성의 차이예요. 젊었을 때는 케이스를 더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케이스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더 나에 대한 대우가 더 높아지는 쪽으로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것은 케이스에 지쳐서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또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 적당히 대학원 가서 2, 3천만 원 내서 석박사학위 따고 그 간판으로 먹고 사겠다고 하는 거는 인지치료 쪽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능이 낮고 이렇게 학습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왔을 때 그런 스펙으로는 사실상 뭘 해볼 수가 없어요. 즉 그 말은 엄마들이 빨리 알고 나가버리면 결국은 자신의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워낙 이 치료 분야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가 되고 하이클래스가 되려면 어, 도제식 교육, 상당히 1대1의 코칭, 수련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을 과연 누구하고 하느냐가 저는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남들이 하는 것만큼 내 선에서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할 때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저는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어리버리 핫바리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배우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최고를 찾아다녔고 거기에 비용이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배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많은 치료사들이 돈 때문에 배워야 되냐 배우지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실 텐데요. 배운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게 맞고요. 투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좀 더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을 찾아간다 그러면 그 시간을 좀 앞당기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치료사도 어찌됐든 전성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전성기에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노후를 대비하고 싶다 그러면 인지치료 쪽은 상당히 큰 전망이 있습니다. 다른 치료사들이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져서 지쳐서 그만둘 때 이 FI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본이 탄탄해야 돼요. 그 기본을 탄탄하게 갖추기 위한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전문성은 지식과 여러 가지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지식과 노하우는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 된다. 그 생각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다른 치료보다 몇 배의 돈이 들고 몇 배의 시간이 걸리는 게 인지치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를 제대로 배운다 그러면 상당히 여러모로 경제적으로도 큰 여유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저처럼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방향을 잡고 해 나간다 그러면 아마 지금 받는 시급보다는 더 낫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냥 적당히 일하다가 돈 모았으면 센터 하나 차려보고 그러다가 이렇게 뭐 이런 잡동사니 치료들 막 해가지고 케이스 늘려보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 같아도요. 막상 이렇게 계산 다 따져보면 그렇게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왜냐? 질적으로 성장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30대 초반의 치료사들이라면 좀 더 방향을 잘 잡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인지치료는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분야예요. 배우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분야예요. 자꾸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예요. 그러니 다른 거 해보다가 에이 그냥 인지치료가 좀 편한 것 같아. 그렇게 막연하게 오지 마세요. 그러면 상당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클 겁니다. 그런 바에는 차라리 예전 했던 대로 그냥 하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상당히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를 만드는 이러한 인지 쪽을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아이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책임감이 없다면 오지 않아야 된다. 쉽사리 FI 합니다, 인지치료 합니다라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이제 막 FI나 인지치료로 넘어오는 치료사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냥 조언입니다. 먼저 그 길을 저는 다 스스로 다 헤쳐왔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봤을 때 한 이 세 가지는 좀 알고 붙잡고 가면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